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인적 자원 관리의 2회 강의를 맡게 된 공인노무사 이은서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비대면으로나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노무법인 종로에서 공인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이은서 노무사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처럼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소상공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의 인사노무 자문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들이 이제 인적자원관리의 이해라고 좀 거창하게 가져오기는 했지만 다양한 이론을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인사평가제도의 기초 분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 인사평가 왜 중요할까요? 라는 근본적인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이 아래의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이것들은 제가 뉴스에서 발췌를 해온 기사들인데 직장인 7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인사평가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무려 4분의 3, 75%에 달했습니다.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결과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평가받는 사람만 힘든 평가인가요? 그게 아니라 평가하는 사람도 힘든 평가일 때가 있습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 중 21.8%가 인사평가 시 개인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개입시킨 경험이 있다.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내린 적이 있다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물론 개인 간의 불화나 갈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제대로 된 인사평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도 평가받는 사람도 힘들기만 한 인사평가는 무의미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에서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오늘은 무엇을 알아볼 것이냐? 기업의 성장과 직원의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인사평가 제도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괄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평가할 건지, 누가 평가할 건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사평가 제도의 정의를 좀 가져왔는데요. 직원의 능력이나 태도, 행동, 업적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해서 이 인적 자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 지금이 갖고 있는 활용 가치 또는 잠재적인 유용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들이 드실 수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사평가는 대체 왜 하는 것이냐. 이 왼쪽이 약간 전통적인 관점이고요. 오른쪽은 약간 현대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옛날에는 평가를 왜 했냐. 평가를 위한 평가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줄을 세워서 무엇을 했을까요? 높은 점수에 있는 사람부터 승진을 시키거나 또는 좋은 자리로 인사 배치를 했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기업의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이제는 인력을 좀 축소시켜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인력을 감축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평가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면서 개발적 목적, 이런 목적이 조금 바뀌게 되었어요.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제는 더 이상 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다. 여기 용수철이 보이시죠? 기업은 교육이라는 발판을 통해서 직원이 더 나은 성과로 점핑,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평가의 개발적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 라고 회사에서 말하면 우리는 그 방향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명확한 방향을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구성원들은 나 이렇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평가를 왜 하느냐? 교육의 첫 단계다. 교육의 첫 단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우리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무엇을 교육시켜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바로 평가 자료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부족하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좋겠구나 라는 평가는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경력, 경로, 커리어 패스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들은 앞으로 이런 직무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커리어를 짜줘야겠다라는 경력, 경로의 개발까지도 인사평가의 목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엇을 평가하나요? 네, 평가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3가지 정도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전통적인 관점과 현대적인 관점으로 좀 나누어 볼게요. 이제 예전에는 어떤 걸 측정했느냐? 개개인의 성격 측면의 속성을 측정했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왼쪽에 사진, 어디에 나온 사진인지 아실까요? 그 영화, 이제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이정재 배우님의 모습인데, 이 유명한 멘트죠. 내가 왕이 될 상이냐라는 거. 이게 바로 뭘 본다는 걸까요? 인상을 본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모 그룹에서는 정말 관상을 보시는 분을 심사위원석에 모셔놓고 이 사람이 정말 배신을 할 상인지 배신의 상이 아닌지를 판단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 즉 인성이나 충성심, 또 이 조직과의 적합성, 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무 관련한 지식, 자격증,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3번째 그림을 먼저 보실게요. 이제는 바로 역량 측면의 속성을 평가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2강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 높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의 특성이나 지식, 또는 모티베이션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강사님, 앞에서 말씀해 주신 성격이나 역량이나 둘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역량은 좀 더 개발,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역량을 평가하는 이유는 부족한 역량이 있더라도 우리가 채워줄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상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역량을 바꾸는 것이 조금 더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 2번째 그림 보시면 단기 성과를 측정하기도 하죠. 당연히 기업은 성과를 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화를 판매했는지, 판매량 또는 고객 만족도 등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평가자에 대해서, 누가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여기 지금 조직도는 아니지만 인간관계도에서 동그라미가 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역시나 왼쪽은 약간 전통적인 관점이고요. 오른쪽은 약간 현대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직속 상사가 평가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직속 상사. 그 다음에 2차 평가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직속 상사보다 그 위에 단계에 계신, 만약 나에게 팀장님이 있다면 팀장님의 상사가 되겠죠. 네, 2차 평가자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문제들이 좀 있어요. 단점들이 있다면 이 2차 평가자는 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를 그냥 우연히 길에서 한번 만났는데 저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제 업무 성과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나쁘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 타당성이 없다는 그런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360도 다면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360도 다면 평가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다 평가의 주체가 된다는 거거든요. 오른쪽 한번 보실까요? 일단 나 자신도 나를 평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동료들도 평가합니다. 심지어는 후배들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공인 노무사가 외부 기관에 파견돼서 전문가 평가를 거치기도 합니다. 이게 물론 좋은 점과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은 아까 2차 평가자와 같이 평가의 타당성이 없는 측면을 조금 줄여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평가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결국은 평가는 피드백을 받기 위한 건데 피드백을 해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랑 친한 후배는 좋은 점수를 줘요. 나랑 친한 동료는 좋은 점수를 줘요. 나랑 친하지 않은 직원들은 그렇게 좋게 평가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결국은 무엇이냐? 이게 인기투표가 아니냐? 인기투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직 분위기에 좀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제 최근에도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동료 평가 점수를 좀 적나라하게 공개해서 많은 직원분들이 좀 상처를 입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처럼 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면 평가를 시행하시려고 한다면 좀 철저한 계획하에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평가하냐. 조금 전에는 평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평가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개인 평가겠죠. 개개인을 평가하는 거. 그런데 요즘은 평가의 패러다임이 집단 평가, 이제 팀 평가로 조금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 사회의 작업 기본 단위는 개개인일 때도 있지만 팀 단위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성과가 뛰어난 우리 개개인을 모셔왔는데 왜 팀의 성과가 안 날까? 그 시너지가 왜 나지 않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 팀 시너지가 잘 나오는 사람에게 보상을 줘보자. 그래서 우리 한번 동료해보자 라는 쪽으로 변화하면서 팀 평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과평가 과정들은 다른 강좌에서 아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텐데 개인 평가와 사실 큰 차이점은 없어요. 우리 조직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그 중에서 우리 팀, 내 개개인이라기보다는 우리 팀의 목표 수준을 설정하겠죠. 이번 분기에는 무엇을 달성해야겠다. 우리 팀에서 그렇게 된 그것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집단 보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는 인사평가 제도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인사평가 제도를 왜 하고 있는지 그런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무엇을 평가하냐 3가지 속성들을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누가 이것을 평가하는지 그냥 단순히 상사가 하느냐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평가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누구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